자, 오늘은 뭘 해보려고 하냐면 확률과 통계가 라는 책이 3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경우의 수, 두 번째가 확률, 세 번째가 통계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봐봐. 지금은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수학 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수리 통계학부 또는 수학과내 통계학 전공 이렇게 해서 수학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땠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통계학과가 따로 있었어요. 수학과 통계학과는 별개의 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리통계학부가 대학원에 가서 전공이 이렇게 갈릴 때 보면 통계학은 아예 별도의 학문으로 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 수학은 말 그대로 이과의 학문이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그 공학, 기술, 과학 이런 걸 연구할 때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 도구를 제공하는 과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지. 얘는 어떨까? 통계학은. 예, 완벽하게도 인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 내가 이제 재료공학과잖아. 예, 재료공학 전공 4학년 과정에 이제 그 연력학적 통계학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우리 과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통계학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과에 객원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과 교수님이 아니라 다른 과 교수님을 데려와서 수업을 듣는데 어디서 왔냐? 경영학부 선생님이 공대 수업을 오신 적이 있어요. 경영학과. 이분이 통계학 전공이에요. 경영통계학. 우리한테 통계학을 가르치는 거야.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통계학이라는 거는 이름이 통계잖아.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다수의 움직임, 군중의 움직임, 네, 주로 사람이 관련돼 있겠지. 그게 이제 사물이나 물체일 수도 있는데 주로 사람이 관계된 다중의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용도 자체가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서설을 길게 깔았느냐? 문제도 딱 그렇게 나와요.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경우의 수 세라라고 나와. 어떤 상황을 주고 이거 몇 가지나 나와. 서로 다른 건 몇 개 있어. 이렇게 질문해. 확률은 이런 상황을 주고 거의 똑같죠. 경우의 수를 세라를 확률을 구하라로 그냥 바꿀 뿐이야. 얘네 둘은 문제 틀과 형식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건 어떠냐?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에 확통을 포기한 수포자애가 수능이 일주일 남아가지고 저 한 문제만 맡겨주세요. 한 문제만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여기 가르치면 돼요. 공식이 몇 개 없다. 공식이 몇 개 없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문제 유형도 몇 개 없다. 근데 왜 못 풀어? 풀지? 그렇게 유형이 몇 개 없고 공식이 몇 개 없으면 그 공식 몇 개 딸랑딸랑 외운 다음에 그 공식의 틀에 맞는 유형이 나오면 공식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숫자만 때려서 집어넣으면 답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왜 이 통계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아이들이 발생할까? 다른 단원이랑 연계돼서 인문학. 아니에요. 이거예요. 답이. 다른 단원과 연계돼서가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몇 장 펼쳐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다 글이야. 얘네들 다 글이야. 예. 거의 문장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독해력이 언제는 안 중요했겠냐마는 그 어느 때보다 독해력이 중요한 단원이다. 그리고 보통 뭐 개념 플러스 유형 그런 다음에 응용 이렇게 가잖아.
그지? 예, 흔히들 말하는 게 이거잖아. 개념을 익히고 유형을 파악한 다음 그 둘을 버물려서 새로 나오는 문제에 응용을 한다 이런 거잖아. 예, 그러면은 그 비중이 어디로 가 있냐? 요거 요만큼, 요거 요만큼, 이거 이만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보통.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개념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학은.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 어떤 단원보다 개념서를 꼼꼼히 읽고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필수 예제에 있는 그 문제 그대로 수능에 나와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필수 예제, 표현 바꾸기, 예, 이게 뭐 여기서 활용이 어떻게 되지? 활용 따위 안 돼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다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때도 못 풀고 얘도 못 푸는 것뿐이야. 예, 그래서 딱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단어이다. 제대로 했다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냐? 이 통계의 개요를 설명하려고 해요. 개념이 중요한 단원의 특징이 내가 이 전체 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 전체 판. 확률, 분포입니다. 실제로 대단원명은 통계인데 책에는 통계라고 써 있는데 그 실제 단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중단원 이상부터는 통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예,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러냐? 중학교 때 도수 분포 기억합니까? 도수 분포? 예, 요거랑 대비시켜서 그래요. 도수 분포는 이 도수라는 게 또 약간 일본어 냄새가 나서 그러는데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개수. 시험을 쳤는데 빵점이 몇 명이야 할 때 그 몇 명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빵점이 4명이야. 그럼 4. 도수가 4인 거야. 10점이 몇 명이야? 2명이야? 그러면 10점에 2를 분포시키는 거죠. 2를. 그래서 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가 별량 X였고 여기가 도수 F고 별량 X1에 대한 도수 F1, 별량 X2에 대한 도수 F2, 예, 이렇게 해서 별량 XN에 대한 도수 FN을 나열한 다음 이걸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그 다음에 표 나와 있는 걸로 꺾은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게 중학교 때 통계였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통계에 이제 비교되는 개념으로 이제부터는 분포시키는 대상이 확률이다라는 뜻에서 확률 분포를 쓰는 거예요. 확률 분포. 그럼 첫 번째 드는 의문점은 왜요? 왜요지? 도수분포 잘 살고 있었는데, 도수분포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평균 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때는 양이 작았지. 꼴랑 한 반 갖다 놓고 여기 0점 마진에 몇 명, 10점에서 2점 사이 몇 명, 20점에서 30점 사이 몇 명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많아야 몇백 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도수가 의미가 있죠. 여기 크기 비도 보이고 좀 넓혀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 이런 거 해볼까? 한국 사람 키 몇 명이냐? 우리 몇 명이냐? 지금 한 5,800만 되냐? 안 되나? 5,300만 되나? 5,300만이요. 5,300만. 5,300만이라고 이렇게 붙는다고 공이. 공도 아니겠지. 실제로는 막 이제 이렇게 붙었겠지. 예, 그러면 그걸 도수로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이겠죠. 예, 통계학이. 단위를 넓히면 이 총풀이 가지는 이 사이즈의 도수로 어떤 숫자를 보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니네들 이 글자가 기억나는지 모를 텐데 N, 도수의 총합이라고 부릅니다.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N은 시그마 Fi. 예. 이 아래에 있는 도수를 다 합치면 그 반 총 인원수 된다.
라는 그 도수의 총합 n이 있었어요. 저 평균 구할 때 맨날 저 n으로 나눴거든요. 예. 걔로 미리 얘네들을 다 나누는 거야. 여기 있는 도수들을. 그럼 어떻게 되지? 원래 빵점 맞은 애가 4명이었다. 였는데 그게 아니고 빵점 맞은 애가 50분의 나 내 때 기억으로 자꾸 반인원수로 50명이라 그래. 자, 3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30분의 4. 30분의 10점 맞은 애가 3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30분의 4가 아니고 1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15분의 2. 뭐야? 비율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확률이에요. 그 반에서 한 명을 딱 끄집어냈는데 얘가 빵점일 확률 얼마예요? 그러면 30명 중 빵점이 4명 있었으니까 30분의 4, 1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율, 비율, 분율, 확률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 n으로 모든 도수들을 다 나눈 값, 그걸 P1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 표를 다루는 것. 얘 이름은 이산 확률 분포 표입니다. 얘 이름이 도수 분포 표고요. 별량은 그대로 있는데 아래에 걔네들이 가진 총량을 나타낼 때 개수로 그냥 나타내면 그걸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거고 걔네들을 비율로 표현하면 확률분포표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여기 공간을 비워놓는 데는 또 의도가 있겠지? 뭘까? 이게 방금 전에도 느꼈겠지만 점수로 따져서 빵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하면 여기 칸막이가 의미가 있지. 칸막이가 의미가 있어. 근데 이거 몸무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점이 그건 체중계가 .1.2일 때 얘기야. 체중계가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을 표시할 수 있는 슈퍼 디테일 체중계다. 라고 하면 소수점 이하 이게 의미가 있을까? 아닐 텐데. 예. 옛날에 요즘도 있긴 하지. 그 수산시장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줄 그랬지. 사실 체중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니네를 체중계, 그 아날로그 체중계에 앉혀놓고 계속 매기면 이 바늘이 이러고 있다가 순간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 연속체를 이 체중이라고 하는 연속 실수의 단위를 이렇게 긁으면서 지나가겠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칸막이를 칠 거냐고. 이 칸막이는 이산되어 있는, 저 이산이라는 단어가 잘 안 와닿을 텐데 이산가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산가족? 네, 떨어져 있다란 뜻이에요.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산되어 있는 별량에만 쓸 수 있는 내용이야, 저게. 근데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별량은 실수의 연속체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분포를 크게 두 개로 쪼개어서 두 덩어리로 배우게 된다, 우리는. 하나가 이산 확률 분포, 또 하나가 연속 확률 분포.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별량자를 꼭 붙이라고 말을 해요. 진짜 용어는 이산확률 분포가 맞는데 애들이 착각을 하더라고. 확률이 이산되었거나 확률이 연속인 거 아니에요. 별량이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통계적 대상. 몸무게면 몸무게, 키면 키,
예? 뭐 수능 점수면 수능 점수, IQ면 IQ 이런 그 다루고자 하는 별량이 이산되어 있는 대상이냐, 연속되어 있는 대상이냐에 따라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붙이는 건데 여기다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연속 별량 확률 분포, 이산 별량 확률 분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냐? 요거는 조금 더 뭐 설명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읽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읽은 다음에 얘기하고 나는 지금 큰 얼개를 짜주려고 해요. 큰 얼개를. 예, 그래서 별량은 연속하면 수직선이지. 예, 연속하면 수직선이지. 그래서 별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연속으로 들어놓고 이 위에 확률은 아닌데 확률의 역할을 하는 함수를 하나 갖다 놔요. 이렇게. 확률은 아니야. 확률은 아닌데 곧 확률이 될 함수. 그래서 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덴시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곧 확률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확률 밀도 함수에 특정 구간에서 특정 구간까지를 적분하면, 즉 넓이를 구하면 그때 얘가 확률이 되는.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가 x축으로부터 낮으면 확률이 작아질 거고 넓이가 작아질 테니까. 높으면 같은 구간을 잡아도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얘가 연속 확률 분포 표예요. 이산 확률 분포표, 연속 확률 분포표.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중학교 때 했던 과정을 되돌아보시면 되돌아볼 게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되돌아보시면 이산 확률 분포표 채우시오로 시작했어. 니네 옛날에 잘 기억해봐.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자료 데이터를 니네한테 던지고 이 표를 완성하시오 이랬어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대상으로 또는 상황을 대상으로 이산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여라. 연속 확률 분포표를 그려라. 요게 이제 첫 번째 능력이고요. 통계적 대상이라는 거는 대표값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걔를 파악하잖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취임을 했어. 그럼 우리 학교 애들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교무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저기 애들 이것 좀 가져와 주세요라고 하지. 뭘 가져올까? 우리 학교 애들의 성적과 뭐 지금 이제 학업 상태 이런 걸 좀 알고 싶어. 그러면 교감 선생님한테 이것 좀 가져와 주세요 하지. 어떻게 뭘 가져오랄까? 생기부. 너희는 구체적인 사물을 생각하는구나. 평균 점수 좀 가져와 보세요라고 하지. 그런 게 있어요? 통계학으로 다 나와 있지. 학교 장들에게만 제공되는 우리 학교의 분포가 있죠. 교부에서 그거 만드는 건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부임하면 업무보고라는 걸 해. 그 업무보고표 안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지난 그 졸업생들의 평균 성적, 그 다음에 입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주어졌을 것 같아? 거기 애들 한 명 한 명 이름 써져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잖아. 이게 장들은요, 한 명 한 명을 다루면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학교장 부임해가지고 그 학교 애들 한 명 한 명 상담학과 불러서 그래서 요번에 중간고사 몇 점 받았어? 뭐 이렇게 하면 얘네들 조사하고 있는 동안에 졸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통계학적인 결과를 가져와라 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이제 아는지 모르겠는데 대표값이 총 3개가 있어요. 평균? 최빈값. 그렇지. 최빈값, 중앙값 이런 게 있어요. 평균, 최빈값, 중앙값. 근데 최빈과 중앙값은 이제 개념상으로 이 글에서만 읽는 거고 실제로는 평균을 제일 많이 쓰잖아. 셋 다 정의가 다른 건데.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배웠다고요. 여기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그마로 우리 이제 시그마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즉 총별량을 별량 곱하기 도수의 곱으로 별량 도수의 곱을 총합한 것을 n분의 1로 나누면 된다. 뭐 이렇게 배워요.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두 반의 평균이 왔는데 두 반의 평균이 같아. 그럼 두 반이 같은 수준의 반인 거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올바른 리더가 아니에요. 평균 값이 같으면 두 반의 수준이 같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한 반에 30명 있는데 30명 전원이 50점을 맞으면 평균이 50점이에요. 근데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15명은 100점을 맞고 15명은 빵점을 받으면 평균이 50점이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이 두 반은 성향이 전혀 다른 반이지. 하나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30명 다 모여있는 반이고 하나는 극상과 극하가 다 모여있는 반이니까 빨리 분리시켜야 될 반이란 말이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평균이 같다는 건 늘 이런 맹점을 들고 있어요. 이걸 보완하는 수치가 있잖아. 그게 산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산포도. 네, 얼마나 퍼져 있는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네, 그 산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분산이죠. 분산. 다 까먹었지? 옛날 거 한 번만 돌아봐 줘요. 저희는 네. 이제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저런 거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럴 줄 알고 아마 확통책에 중학교 때 도수분포의 평균과 분산 구하기가 써 있을 겁니다. 모르기만 해도. 예, 거기에 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딱 이 세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균과 분산이 다예요. 예, 왜냐면 표준 편차라는 건 분산을 먼저 구한 다음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나 마나인 거잖아. 분산 구하면 어차피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 분산 조합 또는 평균 표준 편차 조합으로 요렇게 조합 또는 요렇게 조합으로 그 집단의 성향을 파악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여기도 안 바뀌고 여기도 안 바뀐다. 그러니 요 표를 작성하여라, 그림을 이해해라 라는 요구사항 이후에 반드시 너희가 갖춰야 될 기능은 뭐냐? 평균 구하는 공식, 분산 구하는 공식, 그에 따라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따라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그래서 요게 m equal 하고 시그마 xi pi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시그마 제곱은 원래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인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쓰고 xi 제곱 pi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이런 거. 여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m equal 다다다다 시그마 제곱 equal 이거 내용은 니네가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1단락이 되는 거예요. 1단락. 이렇게. 그리고 사실 메인의 문제의 밭은 이거는 설명을 굳이 하자면 A4 한 반 페이지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야. 실제로 너희들 책에도 요거 설명 깊지 않을 거예요. 이거 요 정도로 그냥 끝내요. 훈련이 좀 필요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특별한 아이와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특별한 아이, 즉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마치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배반 사건 얘기를 하듯이 확률의 곱셈 정리하다가 독립시행 얘기를 하듯이 그것처럼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특별한 애,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특별한 애, 요게 이제 우리의 메인 디쉬인데 그 메인 디쉬가 바로 이항 분포라는 네이밍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이항포. 이항 어디서 들어봤지? 이항 정리. 또
또 독립시행의 확률. 요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됩니다. 독립시행으로 확률 분포 만들기가 돼요. 예, 그래서 B, 거창하니까 이름도 있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N, P. 요렇게 표현되는, 요런 약자로 표현되는, 저는 이항분포입니다. 저의 총 시행 횟수는 N회입니다. 개별 시행의 확률은 P입니다. 요렇게 나타내야 되는 이 내용이 이제 한 꾸러미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 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규 분포 이제야 등장하는 내가 1년 내내 니네한테 1년 내내가 아니지. 지난 2년간 니네한테 뭐 수능이 어떻고 뭐 IQ가 어떻고 할 때 맨날 요런 손동작을 했을 거예요. 요런 손동작. 이게 퍼지면 분포가 이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야 등장하는 정규 분포입니다. N normal distribution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대상.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이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밀짚 모자처럼 생겼다. 고정이요? 어떤 사례를 들고든지요? 아니, M과 시그마가 바뀔 때마다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평균에 대한 대칭과 1 시그마, 2 시그마에 대한 간격의 넓이가 똑같다. 이런 대원칙이 지켜지는 밀짚 모자. 정규분포 이야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법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무슨 여론조사 해봤더니 뭐 지지율 뭐가 얼만데 거기 잘 보면 신뢰도 95% 수준에서 오차 확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는 그 얘기가 다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냥 딱 잘라 얘기해서 적어도 사람이 관계된 통계학은 다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관계되면 다 이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일반적이면 이게 정규 분포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름이 노멀이야. 노멀. 응? 너무 일반적인 평범한 분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제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체의 20%다.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통계학 전체에서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와장창창 배우게 될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몇 개 유형 없고 공식 몇 개 없고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그래도 계속 틀린다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전체적인 단원 개관이에요. 통계학의 확률 통계라는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체 분량의 전 내용이 다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전제는 요걸 살짝 복습해주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엄청 도움이 된다. 이걸 살짝 복습해주면 여기에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게 돼요. 다 똑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고, 적어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기능에서는 딸리면 안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기능이니까.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이해를 해야 되는 곳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다. 그 중에서 에너지를 쏟는다면 전체 70% 이상의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야 된다. 이런 얘기. 세부 디테일로 들어가서 정규분포를 너희가 다 읽어갈 쯤이 되면 제가 이제 뭐 평균의 추정이니 표본의 개념이니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다만 내가 먼저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 저거 죽어가잖아 벌써. 근데 이게 단원 마인드맵은 잡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서 내가 지금 미리
급해서 먼저 말해주는데 디테일적인 내용들은 다시 너희가 공부를 마친 다음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